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리는 사연으로 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큰일을 겪은 33살의 여자입니다. 하소연이자 넋두리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4살 때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암 투병을 길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병원의 특유 냄새를 맡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 병원 가는 걸 꺼렸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 홀로 서기를 하게 된 저는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이 거의 없어 생계를 걱정해야 했어요.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서니 일을 빨리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고3 때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전해드려 취업반으로 빠졌어요. 자격증을 따게 해주고 바로 취업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제 장르를 그쪽으로 선택했답니다. 여러 기술을 배울 수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건 용접이었어요. 용접은 노동 강도가 세서 거의 남자들만 하고 있었는데 여자들도 배우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다 제가 배울 수 있는 기술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고민하지 않고 용접공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처음 이론 수업을 2주 동안 듣고 실습을 해봤는데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왜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죠. 많은 여학생들이 용접 기술을 배우다가 다른 과목으로 변경했는데 저는 돌아갈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월급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곧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3 여름방학 때부터 공장에 취업을 나가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공장 사람들은 여리여리하게 생긴 저를 보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주어진 일을 모두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내니 다들 인정해 주셨습니다. 수년 동안 공장에서 용접을 하며 일하다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건설 현장에 용접공이 많이 필요한 데다 월급도 1.5배가 센 자리가 나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법 피부도 까무잡잡하게 탄 데다 장근육이 꽤나 있어서 아무도 무시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또 용접하는 실력을 몇 번 보더니 박수까지 치는 인부들도 적지 않았답니다. 어느새 30의 나이가 되자 저에겐 아파트 한 채와 자가용 한 대, 그리고 통장에 꽤 많은 돈이 쌓여 있었어요. 용접공으로 고생하며 이룬 성과였죠. 늘 일만 하고 살아와서 남자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모태솔로거나 아주 순진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전 특별히 외로움을 타거나 남자의 사랑에 목말라 있지 않아서 일부러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 반장님이나 팀장님이 선자리 알아봐 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인연은 가만히 있던 저를 찾아오더군요. 30살 여름날이었는데 구슬땀을 흘리며 용접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배가 고파서 삼계탕을 먹으러 혼자 식당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곳이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2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자리를 안내해줬는데 아쉽게도 1인석이 없어 다른 사람과 합석을 해서 식사를 해야 했어요. 먼저 삼계탕을 혼자 먹고 있는 남자 앞에 앉아 실례한다는 말을 하고 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삼계탕 진짜 죽이네요. 제 인생 최고의 맛입니다. 저는 자주 와서 어떤 맛인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식당은 미리미리 조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삼계탕이 5분 만에 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실컷 땀을 흘리고 퇴근했는데 다시 땀을 흘리며 닭고기를 뜯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 앞에 있는 남자가 킥킥거리며 웃더군요.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이렇게 복스럽게 드시는 분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식성이 좋아서. 이야, 오늘 최고의 맛을 본 데다
최고의 여인을 만난 것 같군요. 뭐라고요? 제가 냠냠 쩝쩝 닭고기를 뜯고 있는데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같이 밥 먹지 않을래요? 같이 맛집 탐방하는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애석하지만 전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다 드셨으면 그만 가보세요. 그러자 남자는 식당에서 파는 만두를 한 접시 주문하더군요. 그리곤 저에게 같이 먹어보자고 권하며 다시 작업했답니다. 아니, 제가 진짜로 당신한테 반했어요. 구릿빛 피부에 화장기 없는 얼굴, 털털한 성격까지. 완전 제 이상형입니다. 애인으로 만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친구라도 해주세요. 자주 밥이나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면서 지내자고요. 그의 눈빛을 보니 진심인지 아닌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같이 먹는 친구라면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 만두 하나를 제 입안에 넣으며 좋다고 대답했네요. 그래서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씩 그 남자를 만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수차례 밥을 같이 먹었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음식에만 집중했는데 서로 어떻게 사는지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제 가정사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고 왜 용접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일만 하며 살았던 사연까지 모두 털어놓고 말았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모두 들은 후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사실 저도 경주 씨랑 비슷합니다. 엄마는 제가 아기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고요. 아버지가 나중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 정말요? 정말 유감스럽네요. 그럼 지금은 새어머니와 연락이 끊기셨어요? 혼자 지내시는 건가요? 아니요. 새엄마는 저를 중학교 때부터 키워주셔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는 저를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며 떠나시지 않으셨죠. 아, 그렇구나. 그래도 저보단 나으시네요. 사랑을 주고받을 가족이 계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마 탈선해서 나쁜 놈이 되었을 겁니다. 어릴 적 반항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엄마가 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사업가로 잘 살고 있잖아요. 저희 두 사람은 살아온 인생이 비슷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많이 친해졌답니다. 그런데 그 친함이 우정이 아닌 사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는 진작부터 사랑이었지만 저는 사연을 털어놓은 이후부터였죠. 그렇게 저는 인연이 되었답니다. 그이와 사귄 지 반년이 지나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당장 결혼할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시댁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꽤 좋은 아파트였어요. 이윽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를 환한 미소로 반기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나, 아가씨가 경주구나.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인걸. 얼른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자리인데 빈손으로 와서 송구해요. 진영씨가 아무것도 사지 못하게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잘했어. 나중에 한 식구가 될 텐데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다녀. 따뜻한 미소와 말투에 감동한 저는 오랜만에 머리털이 쭈뼛 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희는 바로 식탁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집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반찬들을 하나같이 예쁜 접시에 담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괜히 코끝이 시큼했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경주씨 왜 그래? 왜 눈시울이 붉어진 거야? 이런 집밥이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누군가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준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아, 그런 거야? 에휴, 딱하기도 하지. 내가 진영이한테 이야기를 듣긴 했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힘든 용접을 하면서 말이야. 경주씨, 앞으로는 이런 집밥을 질리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전화도 필요 없고 눈치 볼 거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라고.
내 아들 애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경주씨가 딸처럼 느껴져. 왜 그런 거 있잖아. 처음 봤는데 꼭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을 만난 기분. 마치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으로 느껴졌다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우 큰 애정을 주셨고 좋은 말씀으로 연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큰 사랑을 느끼며 맛있는 밥을 먹었답니다. 그날 이후 진영 씨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아져서 자주 시댁에 찾아갔어요. 집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시어머니와 밖에서 데이트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을 더 연애한 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와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빨리 시집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겁이 나서 미뤄오고 미뤄오다 결정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가족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으니 앞으로 제 인생은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을 거라 확신했어요. 얼마 뒤 31살 가을이 되자 진영 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길 바랐는데 어머님은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자주 만나면 되니 살림은 따로 두자고 거절하셨어요. 또 남편이 신혼인데 어머님과 함께 살면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 같다며 저를 말렸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결혼 생활을 연애할 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만나는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무척이나 좋았어요. 한 달 동안 두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안 좋은 소식이 찾아왔답니다. 너무 놀라서 혼절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죠. 가슴에 멍울이 잡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유방암 2기이십니다. 이런 진단을 해서 유감스럽네요. 네? 암이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암에 걸리나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암에 걸려요. 그리고 유방암은 나이 불문하고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도 입원 치료를 잘 받으시고 제거 수술까지 받으시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도 젊은 시절에 암에 걸리신 데다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에게 암 선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오열하다시피 했고 남편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답니다. 이튿날 두 모자의 손을 잡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다른 곳까지 전이되지 않아서 크기를 줄이고 제거 수술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했는데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군요. 제가 살면서 느꼈던 고통 중 가장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꼭 붙어서 간병해 주셨어요. 손과 발을 닦아주셨고 얼굴과 기저귀까지 갈아주셨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저를 가슴으로 낳은 자식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이 진심이었던 겁니다. 제 항암 치료는 약간의 텀을 두고 계속 이어갔어요. 세 번째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것 같네요. 연이은 항암 치료에 제 모습은 많이 변했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지 않았고 얼굴은 피골이 상접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할머니가 보일 정도였죠. 제가 이렇게 못나지고 미워지니 남편의 마음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두 달은 회사에서 일을 마치면 달려와 오랜 시간을 머물다 갔는데 이후부터는 이틀에 한 번, 사나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점차 문병 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병 간호라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매일같이 오는 게 힘들 거라는 걸 알아 남편을 이해해 주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아파버리고 짐을 주니 미안한 마음이 아주 컸답니다. 물론 매일 저를 위해 희생하시는 시어머니께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고요. 얼마 뒤 암 크기가 줄어들어 수술할 날짜를 잡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을 왔으니 나머지 절반만 고생하자며 시어머니가 많은 응원을 해주셨죠. 그런데 남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꼭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에 왔는데 제 얼굴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더라고요. 여보, 얼굴 좀 보여줘. 고개 좀 돌려달라고. 당신이 많이 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을 들며
통화하러 나가버렸습니다. 서운한 기색을 드러나자 시어머니가 제 이마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경주야, 저놈이 요즘 일이 바빠서 예민한 것 같구나. 서운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줘라. 나중에 태어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 염려하지 말고. 어머님 감사해요. 전 어머님 아니었으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다 이해해요. 일에 치이고 아픈 마누라한테 치이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썩어가겠어요. 제가 꼭 완치해서 어머님과 남편에게 빚을 갚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빚이 있다고 그래. 한 식구끼리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어머님, 혹시 착하게 말하는 학원에 다니세요? 뭐야, 너 지금 나 놀리니? 어머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달콤해서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금세 나을 것 같다고요.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요. 나도 고맙고 사랑한다. 예민해져가는 남편과 달리 시어머니는 친엄마 이상으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병실 밖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때문에 싸우는가 싶어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지금이 기회야. 내 사업이 몇 배로 커질 기회라고. 지금 엄마가 도와주면 초대박이 날 거란 말이야. 이 녀석아,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사는데 뭐하러 사업을 더 키우려는 게야. 내 남은 재산은 경주와 나중에 생길 손주를 위해 쓸 거다. 그런 줄 알고 돈 달라는 소리 그만해라. 그럼 사업장을 내 명의로 바꿔주기라도 해. 엄마 명의라서 대출도 못 받고 있단 말이야. 이제 보니까 엄마 날 친아들로 생각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재산을 넘겨주기 싫어서 죄다 엄마 명의냐고. 사업장, 신혼집 모두 엄마 명의잖아. 이 녀석아, 목소리 낮춰. 경주 듣겠다. 알았어, 해줄게. 명의 변경해주면 되잖아. 대신 경주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때 해주마. 난 지금 아무데도 가지 않고 경주 옆에만 있을 거라고. 아니, 제가 언제 태어날 줄 알고 기다리라는 거야. 아, 진짜 화딱지 나네. 한마디만 더 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다. 아, 알았어. 에휴, 그만 가봐야겠네. 여기까지 와서 네 처를 안 보고 가려는 거야? 진영아! 그 이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지더군요.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께 돈 이야기만 실컷 하고 말이죠. 남편이 이러는 건 모두 제 탓인 것 같아 빨리 건강해져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겠다 다짐을 연거푸했답니다. 남편은 제가 수술받게 된 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만이 제 손을 잡아주시며 수술실 앞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무서워요. 저 무사하겠죠? 그리고 가슴 하나 잃으면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질 텐데 그 이가 절 여자로 봐주지 않을까봐 겁이 나요. 무서워하지 마. 이 애미가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니? 네 엉덩이 살을 가슴에 붙인다고 했잖아. 똑같은 예쁜 가슴으로 돌아올 테니 염려하지 마. 의사 선생님은 가슴 하나가 없으면 걸을 때 균형이 맞지 않아 디스크나 후유증이 생긴다며 피부 이식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곧 시어머니의 손을 놓게 되었고 차가운 수술실에 들어가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잠을 잤는지 모를 만큼 긴 시간이 지나고 깨어나자 제 옆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역시나 제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계셨답니다. 이제 됐다, 경주야.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구나. 조금 더 있다가 퇴원해도 된다더라. 어머님, 그럼 저 완치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완치 판정은 5년 뒤에도 네가 아무렇지 않으면 한다는구나. 그동안에는 관리 잘하면서 지내면 된다. 어쨌든 축하한다.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를 살려주신 건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었고 애틋한 눈빛 때문이라고요. 어머님, 엄마 고마워요. 그래, 경주야,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조만간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으러 가자. 시어머니의 따스한 미소에 제 눈에서 눈물의 꽃이 피어났는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먼저 시댁으로 가서 엄마가 해주는 죽을 먹었어요. 아직까지는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따뜻한 하얀 죽을
맛있게 먹었죠.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잠이 솔솔 쏟아져서 엄마의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엄마는 그동안 고단했던 탓인지 새근새근 어린아이처럼 주무셨어요. 깨우기 죄송스러워서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얼굴을 빨리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날 나타나지도 않고 자주 찾아오진 않았지만 그이와 더는 멀어지면 안 될 것 같아 혼자 택시를 타고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토요일이고 남편이 쉬는 날이니 분명 집에 있을 거라 확신했죠. 10분을 달린 택시에 내려 신혼집에 올라가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답니다. 그이가 기뻐하고 반길 상상을 했더니 설렜던 것 같았죠. 이윽고 현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더니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더군요. 그이가 안에서 씻고 있는 것 같아 놀라게 해주려고 기다렸고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려 "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게 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모를 여자는 긴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절 개슴츠레한 눈으로 째려보더군요. "뭐야? 네가 진영 오빠 마누라니? 듣던 대로 빡빡머리네? 당신 뭐야? 누군데 여기 있는 거야?" "누구겠어? 오빠 애인이지. 너 태어나면 바로 이혼한다던데? 그리고 나랑 결혼하기로 했고 말이야. 뭐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 그럼 난 오빠가 있는 안방에 갈게. 넌 그냥 저기 찌그러져 있다가 오빠랑 정리하면 돼. 쉽지?" 저는 황당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상간녀가 안방에 들어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말았답니다. 누군가 제 두 다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잠시 후 안방에 들어간 상간녀가 남편과 몇 마디 나누더니 제가 쓰던 드라이기를 꺼내 머리를 말리더군요. 이윽고 남편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그이는 노래를 부르며 나왔어요. "옆집 아저씨 반짝 대머리 옆머리로 소갈머리 감추려고 했어요. 억지로 벗어넘긴 머리 약한 모습이에요. 감추지 마요. 빡빡 밀어요 요요." 민머리 물어왔냐? 쭈글쭈글 주름들 좀 봐라. 가관이다 이년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야, 네가 내 이상형에서 벗어났는데 끝까지 좋아할 줄 알았냐? 대머리에 피죽도 못 먹은 몰골을 하고 있으면 내가 불쌍해서 받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러게 왜 재수없게 암에 걸리고 지랄이야? 여보, 진영씨 당신 맞아? 인연이 유방암 걸리더니 눈깔도 맛이 갔나. 됐다. 조용히 끝내자. 난 암덩어리를 데리고 살고 싶지 않아. 진작 이혼하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참은 거라고. 일로 앉아봐. 이혼 서류 가지고 올게. 여전히 제 두 다리와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것도 못한다던데 제가 바로 그 상황에 처한 거였어요. 잠시 후 이혼 서류를 들고 상간녀와 같이 나오더군요. 두 사람은 속옷바람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냄새. 원래 암 걸리면 이렇게 냄새가 나나? 호래비 쉰내가 풀풀 난다고. 우리 진이가 참아. 도장만 찍고 쫓아낼게. 어이쿠, 우리 진이 가슴이 더 자란 것 같네.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어이 유방암, 너 이 가슴 보여? 너라면 이 가슴을 보고 너랑 계속 살겠니? 그래도 전에는 볼륨 있는 몸매였는데 멸치가 돼서 볼품이 하나도 없네. 뭘 그렇게 멀뚱하게 서 있어? 앉아서 도장 찍어. 많이 놀랐나 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어. 오빠, 불쌍하니까 너무 놀리지 마. 저는 두 년놈의 대화를 듣고 분노했지만 여전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실컷 날리라고 명령하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과 함께 들어온 건 바로 시어머니였답니다. 경주야, 이게 무슨 상황이니? 야, 진영이 너 왜 빤스바람으로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고?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내 아들이 아무리 막 나가도 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엄마 왔어? 에이,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일이 쉽게 돌아가네. 한 방에 다 끝내면 되겠어. 엄마, 내 애인이야. 예쁘지? 몸매도 코피 터지게 죽이지?
내 이상형을 이제야 만났어. 그래서 오늘 쟤랑 이혼 도장 찍고 정리하려고. 엄마, 쟤 긴장했나 봐. 아까부터 저렇게 서 있기만 하네. 엄마가 어떻게 좀 해봐. 시어머니이자 엄마는 제 옆으로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걱정 말라는 무언의 눈빛을 보내시고는 당신의 머리끈을 풀어버렸어요. 하얗고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남편을 향해 날라차기를 날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그이는 개거품을 물고 기절했답니다. 그리고 옆에 브라자와 빤스 차림으로 있던 상간녀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으셨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의 새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식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거 놓으세요. 네 년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내 딸아이가 태어나는 날이라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너로 인해 우리 두 사람의 기분을 망쳤지. 지금부터 네 년에게 참교육이라는 걸 시켜주마. 시어머니는 한 손에는 머리채를, 다른 한 손으로는 어퍼컷을 연타로 날리셨습니다. 이 걸레 같은 년아! 어디서 남의 아들을 흑! 꼬셔서 이 난리를 피워! 흑! 아니,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 대머리 년이랑 이혼하고 나랑 살겠다잖아요. 우리한테 죄가 있다면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요. 어머님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요. 사랑이 죄라면 얼마든지 맞을 테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퍼컷을 멈추셨습니다. 너 방금 뭐라 그랬니? 사랑이 죄냐고요. 이제 정신이 좀 드시나 보다. 그럼 이 머리채 좀 놓아주세요. 아니, 방금 내 딸한테 대머리 년이라고 했니? 넌 지금 큰 실수했어. 내 딸을 모욕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마. 그리고 사랑이 죄냐고 했지? 니들은 사랑이 아니라 더러운 불륜을 저지른 거야. 그것도 벌을 내려주마. 이 실리콘으로 가슴 키운 가짜년아!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주야, 내 가방에서 그것 좀 꺼내서 던져줄래? 네, 그거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님? 그거 있잖아. 내가 너랑 똑같이 되겠다고 사온 거. 윙윙 소리내는 그거 말이야.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 제 몸이 움직이네요? 방금 전까지 꼼짝도 못했는데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전 어머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봐요. 저는 시어머니 가방 속에서 그것을 꺼내 시어머니를 향해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자, 그럼 잘 작동되는지 켜볼까? 윙윙, 잘 되네. 안 돼! 어머님, 그 바리깡으로 제 머리를 밀려고요? 안 돼요. 이 머리를 하려면 몇 년을 길러야 하는데. 이 노친네야, 멈춰! 네 아들하고 헤어질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키득거리며 상간녀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이년아, 내가 널 오늘 갓 태어난 애기로 만들어줄게. 앞으로는 더러운 불륜짓 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거라. 그럼 시작한다. 윙윙. 바리깡이 소리를 내며 상간녀의 머리를 밀기 시작했는데 새 거라서 그런지 한 방에 아주 잘 밀리더군요. 시어머니가 처음 가운데 머리를 고속도로로 밀었는데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고 말았답니다. 저는 몸의 긴장이 모두 풀려서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머리카락을 편하게 자르시라고 상간녀의 면상에 따귀를 몇 대 때려주었어요. 제가 용접공으로 만든 근육들이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윙윙 소리를 내며 상간녀의 머리털을 모두 밀고 나자 저와 시어머니는 깔깔거리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상간녀는 분했는지 정신을 차리고 저와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저희 모녀는 나란히 서서 잽과 훅, 어퍼컷을 똑같이 맞춰서 상간녀의 면상과 실리콘 가슴을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연타로 정확하게 들어가자 상간녀의 가슴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면상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 올랐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바닥에 대자로 뻗고 말았죠. 그렇게 상간녀를 아작내자 기절해 있던 남편이 개거품을 닦으며 일어나더군요. 엄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난 아들이고 경주는 고작 몇 달 된 며느리일 뿐이라고. 나보다 저 암덩어리 문어년이 중요해? 내 애인 머리꼬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이 호러 새끼! 제 아버지 묘에 먹칠을 하는구나. 내가 가슴으로 낳아 귀하게 길러줬더니 이런 미친 짓을 벌여? 내가 경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감히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발가벗고 있어? 엄마는 지금 저 암덩어리 문어년이 불쌍해서 이러는 거야. 그건 동정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제발 정신 차리고 아들 말을 들어. 쟤 내쫓고 건강한 며느리 들이자고. 어? 말로 안 되겠구나. 에휴, 내가 널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하긴 중학교 때부터 키웠으니 충분하지 못한 게지. 그럼 지금부터 가정교육을 실시하겠다. 일어서! 엄마, 설마 날 때리려고? 아무리 그래도 내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맞아야 해? 그리고 내가 맞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오냐, 덤벼봐라. 너 내가 왕년에 뭐하던 사람인지 모르지? 내가 바로 역도로 이름 날렸던 역도순이야. 엄마 이름이 역도순인 건 아는데 역도가 어쨌다고. 시끄럽고 아들한테 추한 꼴 당하기 싫으면 전현 내쫓고 집이랑 사업체 다 내 명의로 돌려. 그럼 봐줄 테니까. 경주야, 저 앞에 있는 건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고 네 남편도 아니다. 그냥 벌거벗은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함께 조져보자. 네, 어머님. 아니, 엄마. 같이 조져주자고요. 제가 하체를 노릴 테니 엄마가 죽방을 날리세요. 좋아, 간다. 판타스틱한 모녀의 공격이 간다. 치,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둘 다 손 봐주고 명의만 받아서 나가겠어. 들어와, 들어와. 제가 바닥에 미끄러지며 남편 다리 앞에 다가가 두 다리를 잡자 시어머니가 강력한 펀치로 남편 면상을 날려버렸어요. 두 다리를 잡아당기자 그이는 뒤로 벌러덩 자빠졌어요. 저는 끝까지 두 다리를 잡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올라타 파운딩을 시작하셨습니다. 펀치, 펀치, 엘보우, 박치기. 오늘 네 놈이 처맞고 돌아가신 네 아빠랑 제외하게 해주마. 고마워할 필요 없다. 네 아빠가 방금 널 보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팍팍팍. 엄마 그만해. 나 졸라 아파. 씨발. 무릎이 왜 이래. 이빨이 다 나갔나봐. 강냉이 다 털었으니 다른 것도 털어줘야지. 경주야, 그거 던져라. 바리깡이요? 네, 엄마. 저는 남편의 다리에 올라타고 바리깡을 높이 던졌습니다. 공중에서 휙휙 5회전을 한 바리깡은 정확하게 시어머니 손에 안착했습니다. 내 딸 경주, 나이스 샷. 역시 나랑 환상의 짝꿍이라니까. 자, 그럼 시작해볼까? 윙윙. 엄마, 그거로 뭐 하려고? 설마? 네 옆에 누워있는 년 안 보이냐? 커플이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해야지. 엄마, 안 돼. 나 머리빠린 거 알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내 거를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 걱정하지 마. 네 사업체는 팔아버릴 거고 신혼집은 경주 명의로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넌 바로 거지가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실리콘 가슴년이랑 손잡고 절간에 들어가면 되겠네. 거긴 밥 주고 재워준다더라. 가서 도 닦으면서 살면 딱이겠어. 윙윙윙. 시어머니는 남편의 머리털을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저희 모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이파이브를 하며 축하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펀치가 장난 아닌데요? 내가 왕년에 역도 선수로 날리면서 각 지역의 짱들을 정리한 과거 있었지. 오랜만에 몸을 풀었더니 조금 뻐근하네. 그래도 뭐 우리가 완승했다. 경주야, 이제 좀 속이 풀리니? 그럼요, 속이 시원해요. 알싸한 마라탕을 먹은 기분이라니까요. 저희 모녀는 상간녀와 남편에게 이제 그만 병원에 가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만 나가봐라. 너는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회사도 안 되고 방금 내 변호사한테 일러주었으니까 괜한 짓 했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지 마라. 그리고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할 거야. 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사업하면서 해먹었던 거 다 까발려서 망하게 해줄 거야. 잘 가라, 진영아. 이젠 널 내 가슴에서 놓아줄게. 그리고 실리콘 가슴년, 너는 상간녀로 손해배상 때릴 거야. 내 변호사가 유능해서 아마 탈탈 털릴 거야. 이게 다 자업자득이니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의 경고에 두 년놈은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전히 속옷 차림으로 말이죠. 엄마, 이러지 마. 날 가슴에서 놓아주다니. 말도 안 돼. 난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실리콘 년이랑 헤어질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어머님, 살려주세요. 저 술집 다니는 년인데 마이킹만 있는 빚쟁이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그걸 갚아주는 조건으로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상간녀 손해배상이라뇨? 안 그래도 거지인데 어떻게 돈을 드리겠어요? 아, 걱정하지 마. 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거야. 손해배상 때렸는데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로 신청해서 네 카드 통장 죄다 압류해서 피가 마르게 해줄 거야. 어때? 벌써부터 짜릿하지 않니? 이 콧구멍을 똥구멍에 처박을 것들아. 그러니까 왜 내 딸 경주에게 상처 주는 짓을 했어?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나 좀 살려줘. 나 무일푼으로 쫓겨나면 갈 데도 없단 말이야. 나랑 인연을 끊으려면 회사라도 넘겨줘. 이별 선물로 말이야. 그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제가 한 사람씩 맞아 따귀를 날렸어요. 경주야, 네가 그 실리콘 년을 맡아라. 내가 이 개자식을 두들겨 패줄 테니. 네, 엄마, 파이팅! 저희는 발가벗은 두 년놈을 다시 개패듯이 패주었고 쌍코피가 흐르는 걸 보고 나서야 멈췄어요. 이젠 저희 손이 아파서 더는 손을 봐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두 년놈을 질질 끌고 현관으로 가서 밖으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엄마, 옷을 줘야지. 이러고 어딜 가겠어.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 있는 건 내 거니까. 그리고 꺼져.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빨리 옷 주세요. 이 실리콘 년이 돌았나? 갑자기 기가 살았네. 너 입고 있는 브라자랑 빤스 빼앗기 전에 조용히 꺼져라. 그렇게 현관문이 닫히자 저희 모녀는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터폰을 켜고 화면을 보는데 두 년놈이 움직이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있더군요. 그래서 더 재밌는 일을 벌이려고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발가벗은 두 남녀가 있으니 풍기문란죄로 잡아가라고 했답니다. 이윽고 경찰관 둘이 와서 끌고 가는데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두 년놈은 바람 피우다 쫓겨났습니다. 인간 말종들이니 응징해 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불륜의 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다 같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손에 하나씩 뭔가를 들고 두 년놈에게 집어 던지더군요. 우유팩이 터지며 상간녀 머리를 하얗게 물들게 하기도 했고 먹다 남은 치킨을 던져 남편 얼굴을 빨갛게 양념을 칠하기도 했답니다. 이것저것 집안에서 요란스럽게 날아다니며 남편과 상간녀를 제대로 응징해 주었어요. 경찰관들은 경고를 몇 번 했지만 주민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불륜 남녀에게 끝까지 분노했답니다. 경찰차를 타기 직전까지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대환장할 만한 사이다 복수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불렀고 이혼 소장을 쓰고 이튿날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두 년놈에게 퀵으로 서류를 보냈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최고의 엄마 아닌가요? 아무튼 남편과 상간녀는 몇 주 뒤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했고 신혼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놓아서 돈을 구할 구멍이 하나도 없었죠. 판사님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두 년놈은 가진 게 없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시어머니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버는 돈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매달 연금 받듯이 돈이 꽂히고 있어요. 남편은 배달과 대리운전을 해서 위자료를 갚고 있고 상간녀는 술집에서 쫓겨나 서빙 알바를 하며 돈을 갚고 있어요. 둘은 바람 피울 때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시어머니이자 엄마인 역도순 여사 덕분에 통쾌한 복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명의를 준 신혼집을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불편하다고 한사코 싫다 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피우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답니다. 엄마는 제가 귀여웠는지 볼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요요요, 딸내미 하나 있는 게 말을 오지게 안 들어요. 이 거사, 엄마는 혼자 사는 게 속이 편해. 무자식 상팔자라는 걸 깨달았다고. 엄마, 자식이 다 같은 자식인가?
진영이 그 새끼랑 나랑은 급수가 틀려. 걔는 폐수고 난 지리산 1급수란 말이야. 그래, 맞는 소리다. 듣고 보니 딸내미랑 둘이서 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 요즘 목욕할 때마다 등을 제대로 밀지 못했는데 이젠 네가 좀 밀어줘야 쓰겠다. 그럼 이 딸내미가 당장 밀어줄게. 빨리 화장실로 갑시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 어떤 모녀보다 다정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 가슴에 있던 암은 사라졌는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완치라고 말씀드리긴 뭐하네요. 몇 년 동안 병원에 잘 다니면서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으로 잘 챙길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다시 일하겠다고 하자 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나가서 돈 벌 시간에 그 시간을 당신에게 달라고 부탁하시듯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업은 포기하고 그냥 엄마와 둘이서 도란도란, 두런두런, 도손도손 재밌게 잘 지냈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이 단발 정도 자랐을 때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친한 지인에게 넘기셨는데 그 집의 아들이 괜찮은 남자라며 만남을 부추겼답니다. 제가 한사코 싫다 말해도 엄마는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며 강압적으로 소개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보니 엄마 말씀대로 아주 멋지고 인성도 훌륭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지금 그 남자와 만난 지 1년이 조금 지났답니다.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 미루고 있는데 옆에 계신 엄마가 닥달하고 계신 데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도 똑같이 결혼과 손주를 바라고 있어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건강한 몸으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쁘고 아름다운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였던 엄마께 인사를 올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엄마, 힘들던 시기에 제 인생에 봄은 언제 오나 싶었는데 뒤늦게 만난 엄마가 저만의 봄이었어요. 저한테 이유 없는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평생 다정한 모녀로 지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오늘의 사연은 슬펐다가 웃겼다가 감동까지 있네요. 여러분도 같은 기분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자님처럼 가슴에 있는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쓰셔서 저 필립에게 보내주세요. 최선을 다해 재밌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